안녕하세요. 임혜진, 이재용의 탐나는 일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분을 여기서 이렇게 만날 줄 몰랐습니다. 조사하면 다 나와. 이거 알아요? 이렇게? 유행어 제조기 아니에요? 다시 해봐요. 난 잘. 조사하면 제대로 한번 들어보죠. 본인한테. 조사하면 다 나와. 바로 이분입니다. 네, 네. 예, 인기 개그맨 아니고요. 네. 투자 도서의 저자로 오늘 모신 겁니다. 황현희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황현희 작가님 모셨습니다. 이렇게 책을 아니, 써서 나올 줄 몰랐네요. 예. 인기 개그맨에서 어떻게 책을 쓰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것도 경제책을? 이게 뭐 개그맨으로서 굉장히 오래 굉장히 좀 좋은 자리에서 운이 좋아서 네네. 이제 그때 공격 코미디가 너무 인기가 좋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너무 즐겁게 일을 하다가 네. 이 일이라는 게 그래도 온전히 진짜 소유할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걸 이제 느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곳에서 퇴출이 됐죠. 아, 예, 이제 2014년도에 한 10년 정도의 개그맨 생활, 2004년도에 제가 데뷔했거든요. 네. 10년 뒤에 10년을 왕성하게 네. 활동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영원할 평생. 거라는, 예, 평생 갈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했고, 두 번째 착각은 제가 지금 벌고 있는 돈을 평생 벌 수 있을 거라고 네. 착각을 했던 건데, 맞아요, 사람이. 예, 근데 2014년도에 막상 쫓겨나고 보니까 정말 네. 저희들 이제 방송하시는 분한테는 이런 표현 하잖아요. 저희들끼리 얘기하거든요. 고급 거지가 된 거예요. 얼굴은 다 알아보는데 그렇지. 뭐 벌이가 하나도 없고 네. 집에서 쉬고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네. 그때부터 공부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그렇다면 내가 이 일이라는 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곳에서 퇴출될 수 있겠구나라는 네네. 생각을 해서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럼 내가 내 걸로 한번 평생 가져갈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던 거죠. 네. 근데 결국에 이제 시드머니, 제가 이제 퇴출되고 남아서 통장을 보니까 그래도 투자를 할 수 있을 어느 정도의 시드머니가 다행이에요. 모아져 있었죠. 왜냐면 저 그렇게 뭐 소비가 그렇게 뭐 심각하게 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행이에요. 사업을 했었던 것도 아니고 잘 모아놨던 그 시드머니를 통해서 투자를 하면 이 돈을 많이 좀 불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에 이것은 그렇다면 온전히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라는 부분은 내가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 장르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그때 이제 무턱대고 공부를 해서 이제 경제대학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아니 근데 진짜 대단하네요. 그게 쉬운 공부가 아닐 텐데. 원래 공부하는 걸 좋아했어요? 아니요, 저는 원래 전공은 법학이었어요. 근데 이게 아. 전혀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다르구나. 이게 저는 이제 경제 쪽은 어떻게 보면 문과 쪽이잖아요. 그래서 문과 외우고 이렇게 이해만 하면 되겠구나 하는데 수학을 저는 수학이죠. 또. 미적분을 하는 상황이 오고 막 이래버리니까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긴 했는데 되게 즐겁게 했습니다. 왜냐면 온전히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공부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3, 40년을 좌우할 수 있는 공부다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진짜 닥치는 대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모든 책을 다 이제 보고 모든 영상을 다 찾아보고 하루에 기사를 1000개만 읽자. 예, 하루에 경제 기사를 1000개만 읽어보자. 그래서 뭐 하다못해 이제 야후 파이낸스 들어가가지고 해외 뉴스까지 찾아보고 심지어 뭐 대두 가격, 막 천연가스 가격, 뭐 밀가루 가격, 원자재 다 보고. 원자재까지 구리 가격, 아연 가격까지 다 찾아볼 정도로 공부를 끝내고 나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이 판은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게 올랐을 땐 이게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고 어떤 시장이 또 급변하게 돌아온다면 어떤 시장은 급속히 냉각이 되는 시장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눈이 딱 띄어요. 이 거시적인 관점에 있어서 경제의 이 패턴의 변화를 이제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는 단계가 왔더라고요. 감각이 있네요. 아닙니다. 이거 이제 제가 진짜 전 노력파입니다. 아니 근데 황현희 씨를 찾는 사람도 분명히 많았을 거고 뭐 투자니 뭐니 여러 가지 이렇게 의견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텐데 그걸 과감히 뿌리치고 퇴출이 됐다고 해도 돈 많이 모아놨을 거야. 이래서 달려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랬을 텐데 투자하다가 또 망한 선배들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성공보다는 네. 좀 잘 못 되는 케이스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두 분도 워낙 이 계통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사업하자는 제의가 정말 많이 많죠. 오잖아요. 근데 다 거의 대부분이 솔깃한 이유가 굉장히 이익이 많아요. 이익도 많지만 돈을 넣지 않고도 지분을 몇 퍼센트 주겠다 해서 그런 거죠. 몇 퍼센트의 한 달에 고정적인 수입을 발생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얼굴, 이제 그거 이름값. 들어가죠. 사업을 시작하니까 이제 망할 때 그런 식으로 되니까 이제 회사 돈에서 펑크가 나고 그럼 이제 메꿔야 되는 상황이 오고 그 이제 소액 투자자들이 이제 난리가 나죠. 네.
그리고 그러면 나서 황혜연 씨도 갚아야죠. 모든 연예인이 이제 여기서 그 문제가 이름 발생해요. 들었든. 당신 때문에 투자했다. 그렇지. 당신 네 얼굴 보고 했다. 그때부터 신문 기사가 나기 시작하고 네. 연예인들은 떠안게 되는 그렇죠. 그런 나쁜 그 안 좋은 그 네. 이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그런 투자를 해왔어요. 사실 모든 연예인들이 이러다가 요즘 뭐 우리가 신문에서 많이 봤던 뭐 사업하다 망했어요. 뭐 어떻게 투자를 잘못했어요. 뭐 이런 부분들이 다 그런 쪽에서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 왜냐? 신문을 통해서 그걸 다 보고 있었거든요. 예. 신문을 잘 보면 그런 게 다 나오거든요. 어떤 사업에 어떤 사기를 치고 어떤 투자를 해서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거의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2014년부터 해서 네네. 쭉 공부를 했고 공부하면서 직접 한번 실무 투자를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런 경험들이 쌓인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때 이제 투자 경험들을 이 책에다 쓴 건데 2014년부터 이제 공부를 해서 한 1년 6개월 정도를 하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보는 눈이 생겼다 싶어서 이제 그때부터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한번 해보자. 네, 돈 넣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어디 잠깐만. 알긴 아는 것 어디다 같아. 넣어야 돼? 잠깐 저기 좀 들어가 봐야 돼야 되는데라고 생각을 하다가 막 계속 들썩들썩 하다가 네. 어느 순간 서울에 부동산을 한번 이제 부동산. 보게 됐어요. 시작은 그럼 부동산부터 했어요. 시작은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반대로 투자를 해봐라라고 좀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언론이나 뉴스에서 떠들고 있는 그 투자물은 이미 축제가 시작된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 서점을 가서 정말 그 자판에 깔려 있는 게 제일 핫한 그 책들이잖아요. 뭐 서점에서 이렇게 까는. 근데 그 책의 제목들을 보니까 다들 지목하는 지점이 한 부분이 있었어요. 서울 아파트 절대로 사지 마라. 라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예. 이제 아파트로 돈 버는 시대 끝났다. 예, 막 그때예요. 뭐 일본 도쿄를 따라갈 예. 것이다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출생률을 봐라. 예. 결혼하는 뭐 저 사람들의 빈도수를 봐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모든 아파트 값이나 땅 값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할 때 얼른 아파트 라는 갔어요? 생각을 할 때 아니 그렇다면 이 가격을 한번 들여다보자라고 해서 들여다봤는데 가격이 정말 이렇게 낮아도 되는 것인가 서울 아파트가? 그때 그랬어요. 예. 2016년도면 좋을 때다. 2015년 그때. 2016년입니다. 16년 제가 정확하게 인가요? 투자했던 시점은 15, 16년. 예, 예. 2015년, 16년은 오히려 전세 가격이 네. 거의 아파트 가격에 육박하는 네. 거의 한 70%까지 막 가 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파트가 제가 그때 살던 곳이 아파트 가격이 6억 5천이었는데 제가 살던 전세가 4억 5천이었거든요. 거의 육박하던. 네,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이 가격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세 가격이 이렇게 비싼데 아파트를 사람들이 수요가 없으니까 아파트의 가격은 안 오르고 전세로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가 눌려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은 이 지점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비겁한 지점이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2008년 이후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눌려 있는 기간이 거의 한 7년 가까이 돼가는 그 7, 8년 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반등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겠다. 그러니까 남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남들이 아니라고 하는 지점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라고 해서 2016년도에 제가 첫 부동산을 이제 근데 왜 그걸 자꾸 비겁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될 게 우리는 전업 투자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락장에서 돈을 벌 수 없다라는 그 기본적인 인정을 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 시기를 우리가 사회에서는 되게 얍삽하고 이제 기회주의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인식이 안 좋게 여기잖아요. 네. 하지만 이 투자에 있어서는 기회주의자만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기회를 얻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네. 이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열심히 모았던 시드 머니를 집어넣어서 부를 이룰 수 있고 잡아야죠. 상승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걸 비겁한 시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비겁하게 준비를 하고 있자. 우리는 남들이니까 전업 투자자들이 하락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시장들 그들에게 양보를 하는 게 맞다. 왜냐면 우리는 그럴 능력이 되지 않고 우리는 회사를 다녀야 되고 우리는 또 선배님들처럼 방송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집에서 가정주부들 집안일 하셔야 되고 육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루 종일 임장을 다닐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루 종일 주식창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시장이 돌아가는 그 상황만 인식을 하고 잔심을 남긴 후에 그 시점을 기다려서 비겁하게 계속 기다리고 있어 그 한 지점을 정확하게 찍고
상승장의 초입에 진입하는 그런 비겁한 사람이 되자라는 의미에서 제목이 비겁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정확한 지점을 타격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엇박자를 내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내가 오판을 했다면 이거는 그냥 쪽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중요하게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건 쉼이거든요. 그러니까 쉬어라? 쉬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충분히 관찰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시간을 가지고. 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제가 정의를 내렸냐면 우리가 이 일에 그러니까 월급을 받고 어딘가에서 일을 할 때 분명한 건 제 노동력과 거기 제 시간을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시간을 그쪽에다 주고 제 노동력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일정 금액의 금액을 받고 그곳에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쉼이란 거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회사 진급을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건 노동이죠. 회사 진급을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한다. 근데 여행을 가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한다. 이건 쉼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을 다 뺀. 그러니까 내 노동력과 시간을 돈을 받고 어떤 한 회사나 어떤 한 일하는 곳에 팔지 않는 모든 시간을 전 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쉼을 얼마나 갖고 얼마나 유용하게 그 시간을 유익하게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두 번째 비겁한 지점은 주식이었어요. 2016년도에 첫 번째 투자를 마치고 나서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됐죠. 막 투자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미국 투자를 좀 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투자가 시작을 미국 주식으로 했어요. 시작을 미국 주식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국내 주식은 약간 박스피다. 박스피라는 인식 안에서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곳이 어디냐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S&P 500은 연 성장률이 13.5%의 성장률을 한 50년을 통계를 내보니까 연평균 13.5%의 성장을 보이는 시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대해서 공부를 뭐 많이 이제 시작을 했죠. 뭐 환전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들어갈까 하면서 모든 기업들을 다 보기 시작하고 날마다 이제 밤마다 이제 그 장을 한번 좀 계속해서 좀 보기 시작했죠. 근데 2018년쯤에 또 이제 막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진짜 아우 이거 좀 사야 돼. 근데 또 올라 있어요. 내일. 어느 순간 좀 떨어진 것 같아서 이제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해서 보니까 또 올라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상승장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나의 투자의 방식이 아니다. 이 상승장은 계속되겠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기다리고 쉬다 보면은 이 제3의 눈으로 이곳을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난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안 삽니다. 계속 안 사요. 참을성이 대단해요. 그러네. 우리 엄청나게 들썩거리면 일단 그럼 들썩거리면 해봐야지. 일단 하지. 그래서 아까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그 지점을 정확하게 맞추는 건 신의 영역이라고 저는 그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투자의 영역은 기다림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계속 기다리게 돼요. 그리고 한 3년을 기다렸어요. 제가. 3년을 기다리니까 이제 찬스가 오는 거 아니야? 20년 된 거 아니야? 2020년.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전문가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조금이라도 사서 공부를 해야 배운다라고 맞아요. 하시는데 저는 그 말을 완전 거부합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내가 어떠한 주식에 대해서 그 기업을 사거나 그 주식을 사면 확증 편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테슬라를 사면 테슬라에 대한 오를 거라는 기사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네.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사면 삼성전자가 오를 거야라는 이 확증 편향이 계속해서 생기고 누가 혹시나 옆에서 좋은 말로서 야 그거 조정 구간이 올 수도 있어라고 하면 무슨 소리야? 삼성전자 계속 올라가. 아유 뭐 모르면 조용해. 이런 식으로 편견이 생긴다. 네, 편견과 어느 자기의 오를 거라는 확증 편향이 생기기 때문에 이 투자물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없을 객관적인 것이라는 눈을 잃게 된다. 제3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왜냐하면 투자를 함과 동시에 저는 주관적으로 그 주식을 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절대 먼저 선뜻 들어가지 않겠다. 그러다가 2020년 3월 달에 완전 이렇게 되잖아요. 처음으로 느껴본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 근데 이게 그야말로 떨어지는 칼날이거든요. 전 세계가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라는 공포까지 밀려오게 되고 국내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1,400포인트까지 떨어지고 이제 SK증권부터 해가지고 많은 기관들이 1,100까지 떨어진다라고 이 발표가 많이 났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저는 이제 미국 주식에다가 분할 매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마이너스 10%가 날 때마다 말뚝을 박는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재산의 일부를 쪼개서 20%씩 5번만 말뚝을 박자. 그러면 마이너스 50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50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때부터 미국 주식에다 마이너스 10%씩 말뚝을 박기 시작하니까 생각보다 너무 빨리
이 반등이 시작을 그렇지. 하겠죠. 왜냐면 바로 반등했죠. 예,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IMF 때도 굉장히 좀 긴 시간이었고 서브프라임 모기 지론이 2008년에 있었는데 회복이 될 때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회복했었는데 그 해 안에 회복을 해서 반등을 해서 사상 최고치를 계속 정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시장을 두 번째로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 두 번째 비겁한 지점을. 그런 감각이 뛰어나잖아요. 그 감각적인 포인트를 어떻게 잡느냐가 투자하는 사람들의 관건이거든. 그러면 아까 쉬라고 얘기해 줬었는데 쉴 때도 뭔가를 준비했던 것 같은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이야. 셀코TV 멤버십이 선사하는 특별 콘텐츠. 셀코TV 멤버십 가입하고 특별한 혜택을 받으세요. 멤버십 혜택 하나, 셀코TV만의 유니크한 이모티콘과 배지. 멤버십 혜택 둘, 재테크 찐 고수에게 듣는 1대1 비밀 과외. 멤버십 혜택 셋, 접시도사가 알려주는 1대1 운세 상담. 구독 버튼 옆 가입을 누르고 2단계 중 원하시는 단계를 선택 후 해당 금액을 결제하면 끝! 셀코TV 멤버십과 함께 부자 되세요! 그러면 아까 쉬라고 얘기해 줬었는데 쉴 때도 뭔가를 준비했던 것 같은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이야. 저는 기본적으로 이 모든 이 인생이 돌아가는 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경제적인 논리로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쉬면서 한 걸음 떨어지면서 이 쉼이란 게 자기 자신을 위한 미래에 대한 생각과 고민이 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경제에 대한 쪽은 항상 관심을 갖고 잔심을 남겨라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진심으로 잔심을 남겨라. 그러니까 잔심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 모든 상황과 저의 이 생활의 모든 이 상황을 경제적인 거와 엮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잔심을 남겼냐면 오늘 여기 이제 녹화하러 오면서 깜짝 놀랐던 게 마곡이 이렇게 어우 저는 놀랐어요. 그죠? 천지개벽이죠. 예. 아 마곡이 이렇게 발전했을지 몰랐어요. 마곡이 이렇게 넘어서 그러면 이 주변 가격이나 아파트는 어떻게 되는 거야? 고 이제 잔심을 남기는 거죠. 이 주변 아파트. 여기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마곡 아파트 값을 그렇게 아니 왜냐면 마곡이 예전에는 이게 마곡의 옛날 마곡을 알다가 지금 오면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 난리도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다 물어보시는 건 다 잔심을 남기신 거예요. 여기 오시는 경제 전문가분들은 네. 그 마인드가 있으신 거죠. 계속해서 잔심을 남기는 거죠. 잔심을 남겨서 아파트 가격을 보고 나는 왜 여기를 미리 알아채지 못했을까라는 그 마인드를 다시 새기고 아 나는 이래서 늦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새기고 그렇다면 여기 근처에 초등학교가 몇 미터 안에 있을까라는 또 잔심을 남겨보고 그렇다면 오피스텔의 이 공실은 또 어떻게 난 것일까? 오피스텔의 공실을 깊이 봤더니 들어가는 예. 오피스텔의 공실이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여기 사실 다 공실이었거든요. 이쪽 지역은. 그러면 그때보다 역시 그때 오피스텔을 샀던 분들은 지금 역시 꽤 많은 수입을 창출하셨겠다. 그리고 캐시플로우가 흐르는 월세도 굉장히 잘 나올 수 있는 여기에 일터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렇죠. 그런 환경을 남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저는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이런 길을 오면서 이런 잔심들을 저의 이 경제적인 상황과 계속 대입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 천연가스 뉴스부터 시작해서 오늘 또 금리가 1%대로 올라가면서 과연 나에게 내가 대출금은 얼마의 더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은행 금리에 돈을 넣으면 은행에다 돈을 묶어놓으면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생기는 건가 이런 잔심들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 경제적이 돌아가는 상황이 뉴스에서 나오는 게 저게 나의 얘기가 아니야. 아예 금리 오르든 말든 나랑 상관없어가 아니라 저기 나오고 있는 저 뉴스들이 내 인생에 어떻게 반영이 될까라는 걸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해 나가는 그런 환경들인 거죠. 그렇게 끊임없이 계속 생각하다 보면 네. 머리에 지진 나거나 근데 이거 피곤하지가 않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재밌어 하면서 하니까. 예, 예. 근데 요즘 이제 이런 거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의 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 20, 30대 이제 청년들은 지금 현재 뭐 어디 좋은 뭐 서울대 가는 게 꿈이 아니라 뭐 100억 버는 게 꿈이고 네. 어디 좋은 데 취직하는 게 꿈이 아니라 어디 좋은 데 여행 가는 게 꿈인 네. 친구들도 많고 그렇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경제적 자유에 대한 굉장히 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들일 거예요. 우리 지금 청년들은. 그다음 청년들의 마음가짐이 이쪽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다면 네. 이런 잔심을 남기는 게 그들에겐 전혀 일로서 느껴지진 않을 겁니다. 근데 워낙 성격이 느긋하세요?
저요 굉장히 급합니다. 예. 그런데 투자하고 경제 공부하고 이렇게 실천하고 이럴 때는 그 누구보다도 여유를 가지고 네. 정말 어떻게 쉴 참지? 때, 예, 그걸 어떻게 엉덩이가 들썩거리는데 그걸 기다리고 엉덩이가 들썩거리는데 그걸 참고 네. 어떤 본인만의 있죠. 뭐 노하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타이슨이 정말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누구나 계획은 있다. 한 대 쳐 맞기 전까지는. 뭐 그런 명언을 남긴 적이 있어요. 투자도 네. 마찬가지거든요. 누구나 돈 벌 계획은 있다. 네. 마이너스 30% 한 번 쳐 맞기 전까지는. 저는 이 말을 항상 새내기예요. 왜냐면 제가 처음 주식 투자했을 때 2007년도였는데 그때 마이너스 30이 나버리니까 진짜 어안이 벙벙해지는 아, 거예요. 예전에 멋 모르고 예. 했던 때가 있었군요. 그때 못 모르고 했을 때는 거의 다 뭐 어디 뭐가 몇 %가 올랐다. 누가 그렇대더라요. 그거죠. 주변에서 기합 사가지고 가죠. 이거 지금 대박이야. 이거 들어가. 근데 뭐 그런 거 들어보면 다 작전 주고 그들은 내가 들어갈 때 빠져나오고 그럼. 막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경험들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투자를 할 때 가장 버려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 라는 그 지점을 생각해 본다면 조급함이거든요. 그 심리 때문에 저도 성격이 굉장히 급한데도 그런 한 번 경험에 있고 나서 느긋하게 생각하고 이쪽에선 절대 조급하고 갑자기 들어가고 뭔가 마음이 동요돼서 들어가고 누군가 얘기를 듣고 들어가고 그런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 거죠. 그 여기 책에 나왔던 건가? 왜 국뽕 뉴스가 가득 차면 네. 그때는 위기가 오는 순간. 국뽕 뉴스가 뭐예요? 국뽕 뉴스라는 거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찬양 일색인 이 기사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난다면 모두 다 좋아진다, 좋다. 모두가 박수 치고 있는 상황은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데 서점에 가서 깔려 있는 책들에 가리키는 방향이 모두 한쪽 방향이다 싶으면은 그때부터는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모두가 안 좋다라고 얘기할 때는 좋을 수도 있겠다 이제는 이라는 생각을 들어야 되고 지금 너무 좋다. 지금 뭐 코스피 4천 간다. 자 가자라고 하는 그 시기는 경계를 해야 된다. 왜냐면 우리가 몇 개월 전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3천이라는 이 곳에 뭐 2,800에서 3천 요 사이에 갇혀 있긴 하지만 올 초까지만 해도 작년 말까지만 해도 4천 간다라고 네. 모든 유튜브에서 다 얘기했어요. 거의 대부분의 유튜브. 그리고 거의 모든 개미들이 삼성전자를 이제 그렇죠. 사기 시작했죠. 네.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가 96,000원에서 서서히 떨어져서 지금 7만 원대로 네. 가 있지 않습니까? 7만 원대 이제 얼마인지 모르는 초반이죠, 거의 지금. 네,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국뽕이 가득 차 있을 때 샀기 때문에 그런 이게 일이 국뽕이다. 예, 벌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환호를 지르고 있는 그 시점은 우리 전업 투자자가 아닌 전문 투자가가 아닌 우리는 철저하게 경계를 해야 되는 그 지점이다. 네. 왜냐면 그들과 같이 박수 치다가 네. 그 사람들 우리가 박수 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떠난다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좀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게 약간 혼조세다. 뭐 좋을 것 같다, 나쁠 것 같다. 지금 굉장히 혼조세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약간은 본인의 생각을 정리를 이제 해야 할 때 혼조세에서 약간 비관 쪽으로 가는 거. 비관 쪽으로 좀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또 확 비관 쪽으로 갈 때가 여기서 이제 한 2,700에서 2,600까지 가면 또 확 비관 쪽으로 가거든요. 그때는 또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역발상. 그렇죠. 역발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앞으로 사람들이 여론이 다 이쪽으로 몰아갈 때는 그 반대 성향들이 항상 꼭 이렇게 투자가 성공할 수 있는 경우의 케이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테슬라가 이번에 1,200까지 찍고 테슬라 가자 2,000 간다 가자 외칠 때 바로 내리꽂잖아요. 뭐 약간 그런 거와 같은 느낌일 수 있겠죠. 항상 남들의 이 뉴스와 남들의 이 축제와 환호성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바로 그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국뽕 뉴스를 좀 조심하셔라라고 이 책에다 좀 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시점, 투자 시점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이제 아까 부동산 투자를 처음에 시작했고 주식 투자도 했잖아요. 부동산을 사야지 하는 시기 말고 이런 부동산을 사야지, 주로 어떤 물건을 바구니에 담는지, 그리고 주식도 주로 요 시기에 요런 주식을 담아야 되겠다 하고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 저는 어떤 투자물에 대해서 선택을 했을 때, 그러니까 어디 지역을 뭐 정확하게 알려드리거나 뭘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작용을 하고 저는 예언이나 예측을 하는,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그런 선택은 더 잘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황현희 씨가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이 부동산이나 이 주식에 대한 투자물은 저는 뭐 어디 아파트, 뭐 어디 뭐 재건축, 재개발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평가되어 있는 그 눌려 있는 구간에 있는 투자물을 이 투자물이 왜 이렇게 됐는가를 생각해보고 이것은 그럼 과연 얼마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예언을 한다면 이제 그 투자물을 사기 시작하거든요. 예. 주식도 마찬가지로 아니 지금은 이제 뭐 전기차나 뭐 배터리 이런 쪽이 좀 굉장히 유망하게 달리고 있지만 지금 바이오 쪽은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눌려 있는 맞아요. 구간이거든요. 네. 바이오는 지금 왜 이 구간에서 좀 눌려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쪽 섹터가 언젠가는 또 굉장히 좀 치고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도니까. 예. 어차피 이제 이 사이클이라는 거는 굉장히 돌고 돌고 유행도 돌고 사람들이 유행이 모이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돈이 모이게 돼 있어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람들이 좋아할 것은 무엇인가? 과연 다음 구간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2016년에 저의 아파트의 선택은 지금 가장 많이 개발되고 발전될 동네는 어디인가? 아. 그리고 가장 많이 오를 것 같고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곳은 어디일까라는 저의 선택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으로 여기 뭐 이건 재건축이니까 사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고 갖고 싶을 만한 그 동네와 입지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생각에 의해서 이제 투자를 했던. 그래서 어느 동네 하셨어요? 나도 지금 그게 궁금해. 그렇죠. 그래서 2016년 그때는 어느 동네를 사셨나요? 아 큰일 났네 이거. 이건 뭐 지나간 일이니까. 네. 예. 그때 제가 용산에 하나 분양을 받았고요. 용산. 분양받았어요. 용산에 하나 분양받았고 성수 쪽에 하나 아파트를 샀어요. 아이 뭐 네. 알짜만 그냥 두 개를 담았어요. 강남에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강남에 왜 네. 못 들어가겠냐면 너무 발전이 돼 있는 상태고 더 발전되겠지만 그래도 더 발전을 해 나갈 동네들은 여지가 어디인가라는 있는데. 여지가 있고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네. 생각하는 곳은 어디인가라는 전문가시네. 그 지점에 그 투자물에 투자를 한 것이지 뭐 어디 뭐 저걸 사야 돼라고 아니. 말씀드리는 건 이게 읽고 보고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슨 투자를 할 때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동네부터 한번 좀 쭉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렇죠. 네, 자기가 가장 잘 아는 곳이 맞아. 그 투자물로서 굉장히 좀 가치가 있다. 예, 오늘 작가로 돌아온 황현희 씨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활동 기대합니다. 자주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